네, 워라우 유튜브 저는 미쿡아재 전입니다. 오늘은 10월 30일 일요일, 오늘의 미쿡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네, 오늘도 이렇게 저랑 같이 미국 뉴스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러면서 오늘 뉴스 중에 이 뉴스를 가장 먼저 해야 할 듯 싶네요. 네, 지금 외신들도 거의 대부분의 이 뉴스 채널들도 이제 한국에 대한 이 이태원 대참사에 대해 가지고 계속해가지고 이제 메인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제 29일 밤이죠. 10시쯤에 이 한국 이태원에서 일어난 이 압사 사고, 정말 안타까운 일이 이렇게 일어났는데 지금까지 사망 환자의 수가 154명으로 지금 늘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부상자들의 수는 133명으로 지금 늘은 상태라고 합니다.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죠. 어제 대략 한 10시 15분쯤에 처음에 이제 119에 이렇게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신고 전화가. 사람이 깔렸다고 이제 처음에 119에 이렇게 전화가 왔다가 그 뒤로부터 계속해가지고 이제 신고 전화가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바로 이제 구급차 그리고 소방차들이 이제 그 현장을 갔는데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최고의 이 비상 사태까지 결정을 하면서 거의 대부분의 소방대원들이 이곳으로 이제 달려가게 됐죠. 굉장히 지금 많은 뉴스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이렇게도 이렇게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이것은 예견된 참사였다 라는 그런 뉴스도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왜냐하면은 그 전날부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이태원에 계속 몰려왔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이태원에 배치가 된 경찰들은 그 인원수보다는 훨씬 더 적었다라는 그런 뉴스도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 해밀턴 호텔 바로 옆에 이 뒷골목이라고 하거든요. 굉장히 이 좁은 뒷골목에다가 그리고 이렇게 경사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또 경사가 있는 곳에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곳으로 이렇게 빠져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너무나 사람이 많다 보니까 빽빽하게 밀려 있지 않았었습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한 곳에 있다 보니까 굉장히 또 천천히 앞으로 나가게 되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기다리던 사람들이, 몇몇 사람들이 밀어 이렇게 또 외치면서 앞으로 나가자고 이렇게 하면서 밀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밀다 보니까, 뒤에서부터 이렇게 밀다 보니까 앞으로까지 밀리면서 이렇게 경사도에서 많은 사람들이 쓰러지면서 대참사가 일어난 것 같다 라고 이렇게 많이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경찰은 모든 CCTV 그리고 인스타그램 등에 올라온 그 현장 영상들 있지 않습니까? 모든 영상들을 지금 수집을 해가지고 면밀히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대참사가 일어났는지에 대해 가지고 계속 면밀히 검사 중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이제 바로 나와가지고 국가 애도 기간으로 이제 정했다고 하고요. 며칠간. 그리고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도 유럽에 출장을 가 있다가 바로 되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참사는 엄청나게 대참사인데, 거의 대부분의 사망자들의 수가 10대에서 20대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사망을 하게 되면서 예전에 있었던 2014년도에 있었던 세월호 대참사 이후에 가장 큰 대참사이다 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망하신 분들 중에 또 유명인도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 프로듀스 101 시즌 2에 나왔었던 배우 이지한 씨라는 분이 계시다고 합니다. 배우 이지한 씨가 24살의 나이로 이 대참사 현장에서 사망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망 환자들 이제 154명 중에 20명 정도는 외국인이었다고 하네요. 이게 이태원이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한국의 이태원은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놀러 가는 곳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외국인들도 굉장히 많이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일본인 여성 2명이 사망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프랑스인 1명이 사망을 했다고 하고, 그리고 이란인 5명 정도가 사망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중국 사람도 이제 4명 정도가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다른 외국인들도 이렇게 사망을 해가지고 총 외국인 20명 정도가 이렇게 또 사망을 했다, 통계치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경사도가 좀 이렇게 된 좀 미끄러운 골목길이라고 합니다. 좀 미끄러운 이런 골목길에 굉장히 많은 사람이 몰리다가 이제 뒤에서 사람들이 밀다 보니까
넘어져가지고 이제 한순간에 이렇게 대참사가 일어났다고 하거든요. 한순간에 이렇게 대참사가 일어나면서 이제 거기에 있었던 이제 목격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5겹에서 6겹으로 이렇게 경사가 있으니까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넘어지다 보니까 5겹에서 6겹으로 쌓여가지고 이렇게 많은 참사가 일어난 것 같다 라고 이렇게 하네요. 경사도에서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계속 쌓이면서 이렇게 쌓였나 봐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쌓여가지고 대참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 워싱턴 포스트에서는 이렇게 이 뉴스를 내놓고 있는데, 이렇게 한국에서 이 할로윈 축제 때 대참사가 일어난 이유는 바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이제 팬데믹 방역이 이제 풀리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밖으로 나오게 되면서 일어난 참사이다 라고 이렇게 또 워싱턴 포스트에서는 뉴스를 내놓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의 재난 전문가는 왜 이런 참사가 일어났나 하고 보니까, 이제 한국이 특히 이 서울이 굉장히 인구가 밀집된 도시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압사사고 참사가 일어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 세계에 있는 이제 각국의 정상들 있지 않습니까? 우선 이제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비극적인 시기에 한국과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어떤 필요한 도움 우리가 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이렇게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각국에서 한국에서 일어난 이 대참사에 대해 가지고 깊은 애도를 표명을 했다고 합니다. 일본, 중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멕시코, 그리고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는 이 유크레인의 젤렌스키 대통령, 그리고 이제 푸틴, 러시아의 푸틴, 그리고 교황님도 이렇게 나와가지고 깊은 애도를 표명하면서 한국에 일어난 이 대참사를 위로를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렇게 엄청난 대참사가 이 한국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일어나면서 이제 일본 도쿄도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곳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도쿄, 특히 이 시부야 같은 곳에서는 원래 할로윈 축제가 굉장히 크게 계속 있었다고 합니다. 있었고, 그리고 내일까지 원래 할로윈 축제가 계속 있어야 했는데, 한국에서 이런 대참사가 일어난 뒤로 바로 시부야에서는 이제 심야 음주를 지금 금지를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일본 사람들은 이 인터넷에 이렇게 댓글을 남기는 것을 보니까 시부야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곳은 웬만하면 가면 안 되겠다 라고 이런 분위기가 지금 잡히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원래 이 도쿄, 이 시부야랑 이런 굉장히 또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곳, 이런 곳에서도 한국처럼 굉장히 큰 할로윈 이런 축제 같은 게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많이 분장을 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한국에서 바로 근처에서 이런 대참사가 일어나다 보니까 뭐 도쿄도 훨씬 더 사람이 많으면 많았지 이제 서울만큼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일본에서도 굉장히 주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훨씬 더 많은 경찰 병력을 도쿄 도심지 근처에다가 곳곳에 더 배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할로윈 이 파티 때 이태원에서 이런 대참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미국에 대한 이 할로윈은 어떤지에 대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보통 미국은 이런 할로윈 축제를 하는 것은 10월 한 달 동안 한 달 내내 하거든요. 이런 분위기를 즐기거든요. 동네마다 조그맣게 이렇게 펌킨 패치라고 행사장 같은 거 이렇게 만들어 놔가지고 거기에 가면은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그런 놀이기구나 뭐 퐁퐁이 같은 거 그런 거가 굉장히 많아요. 뭐 슬라이드도 있고 그런 것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데 이제 한국처럼 이렇게 술을 마시고 그런 문화는 많지는 않죠. 있기는 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거의 대부분 상업적으로 이 할로윈을 이제 한국 이 술집 같은 곳에서 이제 상업적으로 좀 많이 쓰는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굉장히 또 젊은 사람들이 이쁘고 멋지게 이렇게 분장을 해가지고 이제 술집 같은 데 가고 그랬는데, 한국이랑 미국이랑 이 할로윈 문화가 좀 많이 틀렸었던 것 같아요. 미국은 좀 가족 단위로 이제 동네에서 이제 돌아다니는 그런 축제라고 하면은, 이제 한국에서는 젊은이들이 이제 분장을 하는 그런 이제 축제로 그렇게 좀 변모가 돼가지고 이렇게 가지 않았나 그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이 할로윈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할로윈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유럽에서 있었던 풍습이었다고 합니다. 켈트족이라고 유럽에 있었던 이 켈트족이 이 새해 때 새해가 11월 달이라고 하네요. 11월 1일이 새해이기 때문에 새해 바로 전날인 10월 31일에
귀신으로 분장을 해가지고 이제 귀신을 내쫓는, 나한테 귀신 들러붙지 말라고, 귀신으로 변장을 하면은 이제 귀신이 얘 귀신이네 하면서 이제 귀신이 안 들어오고 이제 다른 데로 간다라는 그런 걸로 이렇게 귀신 분장을 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유럽 켈트족이 이런 풍습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러다가 이것을 기독교가 받아들이면서 축제로 이렇게 변모하고, 그리고 이 청도교가 미국으로 이렇게 넘어오면서 이 할로윈이 미국에서도 이렇게 축제로 계속 즐기는 문화였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런 미국 할로윈 축제 문화가 이제 한국으로 넘어가면서 한국에서는 좀 젊은이들이 이제 멋진 그리고 이쁜 그런 이제 변장을 하는 걸로 그렇게 좀 변모가 돼가지고 한국으로 좀 넘어간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것은 거기에 간 사람들의 책임은 절대 아닙니다. 이것의 책임은 앞으로 사람들이 더 얘기가 나오면서 분명히 나오겠지만, 분명한 것은 이곳에 놀러 갔던 이제 젊은이들의 책임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대참사가 일어난 사회적인 이런 문제가 아니었나 그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서 이런 압사 사고가 굉장히 크게 대참사로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프리카 콩고에서도 대참사가 일어났다고 하네요. 콩고에서 어느 한 콘서트장에서 인원 초과로 여기에서도 압사 사고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처럼은 이런 대참사는 아니고, 콩고 어느 한 이제 콘서트장에서 사람들 인원 수용 이제 초과로 압사 사고가 나가지고 11명 정도가 사망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도 이렇게 올라오고 있네요. 어쨌든 굉장히 안타까운 사고가 한국 이태원 할로윈 축제에서 이렇게 일어났는데, 진짜 영상 같은 거를 보거나 뉴스 같은 거를 보면은 너무나 안타깝더라고요. 너무나 안타깝고 진짜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이런 참사인데, 2014년 세월호 이후로 일어난 대참사로 이렇게 또 젊은 사람들이 10대, 20대가 가장 많이 사망을 했다고 하거든요. 젊은 분들이 이렇게 많이 사망을 했다고 하니까 너무나 가슴이 아프네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요. 그러면은 미국 뉴스도 한번 보자고요. 미국 뉴스 중에 가장 많이 올라오고 있는 뉴스는 바로 이제 펠로시 남편이 이제 자택에서 피습당한 거, 이것에 대한 뉴스가 또 이렇게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이 펠로시 의원 집이 이렇게 공격을 당하면서 미국의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해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네요. 아시다시피 미국에서는 전에 그 1월 6일 의사당 폭력 사건, 의사당 침입 사건, 이 사건 때부터 민주주의가 계속해서 위협을 받고 있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또 이렇게 펠로시 하원 의장의 집이 이렇게 또 공격을 당하는 일이 있다 보니까 이것은 민주주의의 위기다라는 말이 또 뉴스에 또 많이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이 범인 있지 않습니까? 범인은 이렇게 망치를 들고 이 펠로시 의원 집에 들어간 뒤에 붙잡히지 않았습니까? 붙잡히게 되면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이렇게 물건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어느 한 봉지 안에 집타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이렇게 묶을 때 쓰는 집타이를 엄청나게 많이 들고 갔었다고 하네요. 아마도 이 하원 의원장 낸시 펠로시를 잡아가지고 결박 같은 거를 해가지고 인질로 삼았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굉장히 또 많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이런 민주주의가 계속해가지고 이런 구구파, 구구를 굉장히 지향을 하는 사람들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네요. 그러면서 여기 캘리포니아 팜데일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팜데일에 있는 어느 한 쇼핑센터, 코울즈 쇼핑센터 바로 앞에 이제 파킹랏에서 아빠랑 이제 딸이 묻지마 칼부림에 사망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지난 목요일에 있었던 일이라고 하거든요. 지난 목요일에 이 코울즈 파킹랏 앞에서 차량을 이렇게 점검을 하고 있었던 아빠하고 딸이 어느 한 괴한에 이렇게 칼에 찔려가지고 사망을 하는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묻지마 이렇게 공격이었다고 하고요. 그냥 랜덤 어태크라고 합니다. 그냥 일면 일식도 없었던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 범인이 그냥 가가지고 칼로 찔러가지고 사망케 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엄마가 나와가지고 굉장히 슬퍼하면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그런 장면이 잡혔더라고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이렇게 또 캘리포니아에서는 일어났고요. 그러면서 또 이런 흥미로운 이런 뉴스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캘리포니아가 아시다시피 미국 내에서 굉장히 살기 비싼 주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중요 도시는 바로 샌프란시스코랑 LA잖아요. 그러면서 이 샌프란시스코 LA에서 살기 위해 가지고 필요한 연봉이 있지 않습니까? 연봉이 계산이 돼서 이렇게 나왔는데, 샌프란시스코에서 원베드룸 아파트에 살기 위해 가지고 1년 동안 이제 벌어들여야 할 연봉은 대략 한 13만 달러 정도가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투베드에 살려고 한다고 하면은 연봉이 17만 달러 정도가 되어야 된다 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그에 반해 가지고 LA를 본다고 하면은 LA는 그래도 샌프란시스코보다는 이제 좀 더 싸가지고 원베드룸 아파트에 살기 위해서는 10만 달러 정도를 연봉으로 받아야 한다 라고 이렇게 계산이 나온다고 하고, 그리고 아파트 투베드룸에 살기 위해서는 LA에서는 13만 5천 달러 정도의 연봉을 벌어야지만 LA에서 살 수가 있다 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여기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미국 전역에서 가장 비싼 주거 지역 중 하나거든요. 뭐 당연히 뉴욕이 좀 더 비싸지만 이게 캘리포니아도 만만치 않죠. 거의 2위라고 할 수 있죠. 뉴욕 다음으로. 이렇게 비싼데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이 캘리포니아 LA 근처 그리고 샌프란시스코에서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엄청난 연봉을 벌어야지만 살 수가 있다고 하네요. 아파트에 사는데 말이죠. 원베드 투베드 원베드 투베드 아파트에 사는데 10만 달러에서 17만 달러 정도를 벌어야지만 샌프란시스코나 LA에서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원베드, 투베드요. 뭐 쓰리베드 아파트도 아니고 그냥 하우스도 아니고요. 이렇게 엄청나게 조그만한 아파트에 사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미국 여기 캘리포니아에서 살기 위해 가지고 필요한 금액을 그때 한번 계산해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때 계산해서 말씀드린 금액이 아파트가 아니라 저는 좀 괜찮은 지역의 집이라고 말씀드렸거든요. 뭐 타운하우스거나 뭐 집일 수도 있고 대략 한 4,500불 정도 렌트비가 한 4,500불 정도 드는 곳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제가 계산해드린 바로 따르면은 거의 17만 달러 정도 필요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랑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원베드나 투베드로 간다고 하면은 역시나 조금 더 싸기는 싸지만 10만 달러에서 한 15만 달러 정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에 반해 가지고 뭐 타운하우스나 이렇게 하우스 같은 데 산다고 하면은 훨씬 더 많은 금액이 이렇게 나가겠죠. 17만 달러, 뭐 20만 달러도 만약에 자녀들을 사립학교에 보낸다고 하면은 20만 달러 이상 벌어야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면서 여기 캘리포니아 주거비 비용도 계속해서 엄청나게 상승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이 골드만삭스에서는 파웰 의장 연준에서 아마 내년 3월까지 계속해서 금리를 올릴 것 같다. 내년 3월 달쯤이면은 미국의 금리 기준금리가 5%대까지 올라갈 것 같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골드만삭스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니까 아마도 금리는 계속 이제 상승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미국이 금리를 계속 올리게 되면서 달러가 계속해서 이제 강해지지 않습니까? 달러가 계속해서 이제 강해지다 보니까 지난 3분기 미국 기업들의 순이익 중에 한 100억 달러 정도가 달러가 너무 강해가지고 사라졌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미국도 이렇게 수출을 굉장히 많이 하는 곳이기 때문에 달러가 강하다 보니까 이렇게 걷어들이는 돈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일론 머스크에 대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일론 머스크는 최근에 이 트위터를 인수를 하지 않았습니까? 트위터를 이렇게 인수를 하게 되면서 이런 제도를 지금 도입을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트위터에 이렇게 들어가자마자 컨텐츠를 등급으로 이렇게 나눈다고 하네요. 비디오도 이렇게 등급이 있지 않습니까? 등급으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누르면은 그 등급에 들어간 만큼의 수위를 보여주는 그런 트위터를 내놓을 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아마도 이렇게 나이별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제 등급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게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또 그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그래가지고 나이가 되는 분들은 이제 가장 강력한
R 등급이라고 해야 되나? Rated R, R 등급을 해가지고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등급을 이렇게 누르거나 나는 그런 거 보기 싫다. 이렇게 뭐 구구파가 얘기하는 거, 뭐 가짜 뉴스들 얘기하는 거, 음모론 같은 거 얘기하는 거 보기 싫다고 하면은 좀 아래 등급을 이렇게 누르면은 그런 것들만 나오고 그런 식으로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인텔에 대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끝나가면서 이 퍼스널 컴퓨터 이제 판매 대수가 엄청나게 급격하게 내려가고 있거든요. 이렇게 급격하게 내려가다 보니까 이런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매출도 계속 이제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줄어들다 보니까 인텔에서 대규모 구조조정에 들어갈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인텔에서 이렇게 대규모 구조조정에 들어갔다고 하면은 주가가 또 어디로 튈지 모른다고 하네요. 앞으로 이 인텔의 주가가 또 어디로 가는지 계속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에서는 중국에 대한 이 반도체 제재를 엄청나게 세게 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세게 가하게 되면서 이제 중국에 있는 전문가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하고 있는 이 반도체에 대한 제재 때문에 중국에 있는 반도체 기업들이 줄도산을 할 것 같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이렇게 따로 올라오고 있는데 화웨이 있지 않습니까? 중국에서 가장 큰 반도체 기업이라고 할 수도 있는 IT 기업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 화웨이에서 미국에서 이 화웨이에 대한 제재를 이제 본격적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본격적으로 한 뒤로 계속해서 매출은 떨어지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작년에도 매출이 엄청나게 급감을 했는데 올해도 이익이 계속 이렇게 폭락을 하게 되면서 이익이 40% 정도 급감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화웨이는 계속해서 날개 없는 추락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뉴스도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보자고요. 미국 어제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는 9천여 명 정도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1일 사망자 수는 33명 정도가 나왔네요. 이로써 미국의 총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 수는 9,934만 명이고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사망한 자의 총 수는 109만 5천 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미국에서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름은 XBB라고 하고요. 플로리다에서 이렇게 처음 또 나왔다고 하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가 어쩌면은 또 유행을 일으킬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도 이렇게 올라오고 있네요. 하지만 뭐 어쨌든 간에 미국을 본다고 하면은 계속해가지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 수는 내려가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이 전 세계를 보더라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 수는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전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는 평균 37만 명대로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이것은 지금 35만 명대로 지금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올 겨울을 끝으로 해가지고 끝나지 않을까 그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유크레인하고 러시아 전쟁 상황을 한번 또 보자고요. 전쟁은 일어난 지가 249일째가 지금 지나고 있고요. 그러면서 러시아에서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크레인 군이 러시아의 흑해 함대를 지금 공격을 했다라고 하면서 유크레인 곡물 수출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러시아랑 유크레인이랑 협상을 하지 않았습니까? 협상을 한 것에 대해 가지고 협상 중단 위기에 처해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지금 러시아가 주장을 하는 것은 유크레인이 공격을 해가지고 흑해 함대가 또 엄청나게 공격을 당해가지고 유크레인에서 곡물 수출하는 거 협정한 것을 이제 중단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곡물 가격이 전 세계적으로 또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이 섞인 뉴스도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태리에서는 얼마 전에 엄청나게 구구파인 이 여성이 또 총리로 이렇게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총리로 올라가는 데 대해 가지고 유럽에서 엄청나게 걱정을 했거든요. 너무 구구파이다 보니까 유크레인을 도와주기는커녕 러시아 편에 붙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을 했는데 그런 걱정은 그런 우려를 불식시킬까? 이렇게 이태리에서는 유크레인에 자주포 같은 이런 무기들을 지원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 구구파 여성 총리는 자신은 구구파이지만 유크레인을 지지를 한다라고 이렇게 밝히기는 했거든요. 앞으로 이태리의
행보가 계속 주목이 될 것 같네요. 그러면서 소말리아에서는 어제 교육부 있지 않습니까? 교육부를 타깃으로 한 폭탄 테러가 일어났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 차량 폭탄 테러 때문에 100명 이상이나 사망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소말리아에서도 연쇄 폭탄 테러가 일어나가지고 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사망을 했네요. 어쨌든 어제 일어난 한국 이태원에서 일어난 이 할로윈 대참사, 이것 때문에 지금 뉴스가 굉장히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또 너무나 젊은 분들이 사망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너무나 슬픈 일이 일어났고요. 앞으로는 절대 이런 사고는 일어나지 않도록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번 사고로 돌아가신 모든 분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어쨌든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